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헝다 사태의 뇌관은 달러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 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매파 연준의 무게실력 주식 혼조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2%, S&P 500 지수가 0.28%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21%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매파적 자세로 가치주 상승. 제목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고요.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고 시장은 봤습니다. 달러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앞으로 미국으로 달러 회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였고 한국의 원화는 1180원대를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3%대에서 1.4%대로 4.85%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때는 1.5%대를 넘었었죠. 2%대를 순식간에 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주가 있는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고 미래 이익을 가져온 나스닥은 떨어진 것입니다. 원유입니다. WTI 원유 가격이 75달러를 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100달러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원유의 상승세 때문에 어제 엑소모빌은 3% 가까이 올랐고 옥시덴탈 에너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간 것이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국의 탑질로 인해 석탄 가격이 뛰었고 그로 인해 석탄 발전조차 힘들어 중국의 전력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장은 일주일에 5일을 공장 셧다운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겨울이 오면 난방비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 정말로 100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건값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헝다 사태입니다. 헝다 사태가 심각하다면 오늘 항생지수가 빠졌을 텐데 오늘은 항생지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헝다 사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입니다. 오늘도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될지 아니면 실적 시즌에 나스닥이 반전을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헝다 사태의 뇌관은 달러채다 라는 것입니다. 헝다 달러채 이자 연내만 5.3억 불 진짜 고비는 따로 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헝다그룹의 달러 이자가 연내로만 5억 달러가 넘어선다 라는 것이죠. 지난 23일 지급해야 했던 8,350만 달러보다 6배가 넘는 규모의 이자 지급이 남아있는 셈이다. 헝다는 5억 달러가 넘는 달러차를 빚지고 있습니다. 27일 연합 인포맥스 IHS 마켓 해외 채권 서비스 등에 따르면 헝다는 23일을 비롯해 데드라인은 10월 11일과 12월 28일입니다. 헝다의 진짜 문제는 달러채입니다. 헝다의 위안화 채권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헝다 빚의 주체인 지방은행에 위안화를 주입하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헝다의 달러 채권은 중국의 공산당이 갚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나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생을 위해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희생하며 나선 경우는 1997년 한국의 IMF 이후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졌을 때는 하이에나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하이에나들은 미국의 헤지펀드를 비롯한 한머니들입니다. 한국은 당시 김영삼 정부이며 김영삼 대통령은 달러원 환율을 7번원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축자고 방어하다 결국은 외환보유고 다 털리고 IMF 가서 알짜배기 기업들을 비롯해 공기업까지도 전부 민영화되었습니다. 1997년 이후 세계는 어떤 흐름으로 바뀌었나? 1998년 러시아가 디폴트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왜 디폴트를 냈냐? 1997년 아시아에서 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달러 유출이 되자 러시아는 긴급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4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당시 보리스 엘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외환보유고 헐어서 외국 자본에게 주지 말자. 만약 외환보유고 헐어서 외국 자본에게 준다면 결국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고 IMF가 러시아의 경제를 한국처럼 구조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루블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달러를 빌린 기업과 은행은 디폴트가 나서 파산을 하겠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석유를 팔면 어차피 달러가 들어올 것인데 그때 달러 표시 국채는 갚으면 된다. 그리고 해역카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결과는 어땠냐? 러시아는 199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놀라운 속도로 반등했습니다. 회복이 된 이유는 뭐냐? 1999년에서 2000년 동안 세계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999년과 2000년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식품 가공업 등 국내 업계가 평가 자료로 인해 수혜를 입어서 수입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빠져나가는 달러를 막는 것이 아닌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감면받는 식을 택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와중에 미국의 LTCM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금융천재들의 몰락 LTCM 사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998년 8월 21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죠. 내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하루 만에 5억 5천만 달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LTCM 회장 존 메리웨더는 수익률이 곧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부를 진정시켰으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LTCM은 손실의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펀드의 자산은 125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자산의 98%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LTCM이 자산 대부분을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TCM을 나무위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LTCM이 회생 불가능이라는 상태가 알려진 8월 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 평균은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7539.06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 나섰고 결국 9월 23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투자은행들이 나서서 LTCM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LTCM은 1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며 파산했습니다. 여기서 손실을 입은 쪽은 누구냐? 러시아가 아닌 미국입니다. 결국 손실을 입은 쪽은 1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죠. 헝다가 연내에 갚아야 할 달러채가 5억 달러입니다. 헝다의 달러채를 중국 당국이 갚아줄까라는 것이죠. 갚아준다면 다행이지만 갚아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달러를 갚아준다 어쩐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에 헝다 파산에 대해 대비하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헝다를 파산시키되 위안화 채권만을 갚거나 지방은행을 인민은행에 흡수 합병해서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고 달러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받아라 라고 하면 멘붕이 오는 쪽은 바로 미국의 월가입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중국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헝다를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이 망하면 LTCM 사태처럼 독박을 쓸 일만 남은 것입니다. 블랙록 이외에도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브리지워터 등이 중국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어츠먼이나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등이 나와서 요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 사태는 별것 아니다. 중국 당국이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헝다 달러채를 안 막아준다면 월가가 독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월가는 중국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모란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인 존 모란은 투자은행사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서방은행들은 중국에 수천억 달러씩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로 연준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매달 8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대부분 중국 은행으로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을 통해 중국 민간 부분으로 풀려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헝다와 같은 민간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풀려나간 것이죠. 중국은 당시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보완하려고 서부 대개발이라는 걸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중국의 서부 도시화 작업입니다. 중국은 당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살 수 있는 120개 도시를 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2012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에 사용한 중국의 콘크리트 양은 미국의 1900년서부터 2014년 사이에 사용한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 달러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도시들은 모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유령 도시가 되어서 아무도 입주를 안 한 상태인데 왜 프로젝트가 진행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중국 측 인사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10만 달러짜리 아파트가 무려 6,400만 채나 쌓여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폭락을 해서 벌써 구조조정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미노입니다. 헝다와 같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 은행들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으며 중국의 은행들은 월가의 돈을 못 갚는 이렇게 도미노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도 달러채의 80%는 부실 채권이 되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의 자금으로 중국 정부는 거의 공짜로 유령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 공포, 세계 증시 흔들리라는 기사에서는 투자은행을 비판한 조지 소로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중국 투자를 확대한 것이 비극적인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조지 소로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런 식으로 월가의 달러 채권을 갚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월가의 자금들이 앞으로는 중국에 투자를 안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미국은 BIS, 세계은행, IMF를 통해서 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월가의 달러채를 갚아줘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쪼그라들면서 결국 97년 한국의 IMF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달러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헝다의 달러 채권을 갚는다면 위기는 사그라들 것이고 아니고 만약에 디폴트를 시킨다면 위기는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존버를 했다가 마이너스 30%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밑에 링크가 있으니 링크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아주시지 말고요. 굉장히 한참 얘기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헝다 사태의 뇌관은 달러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